다음은 설명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상품은 설명해야 하는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예금 적금성 상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설명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 모두가 설명 의무 적용 대상이 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게도 이 설명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펀드나 특정금전 신탁 상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설명 의무가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를 확인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때 객관적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나 고객 요청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대한 권유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대출 기한의 연장이나 실손 의료보험 갱신의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갱신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명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판매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설명 방법에 따로 어떤 규정이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매체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서 내용 중에서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그 요약본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한 후에는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이 설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 그리고 기명날인, 녹취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자는 위반 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고 이러한 위반 사실 자체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분쟁 조정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 중에 금융회사의 소재기 금지를 규정하는 소액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밖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위법계약 해지권 등은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달라진다는 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은 예금 가입 시에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 서류로서 설명서는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하고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설명 의무는 또 이행이 필요합니다.